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쓴소리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불쑥 찾아오진 않으세요?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일을 하려니까 저는 엄청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분명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눈앞에 쌓여 있지만 손 대기가 싫고 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죠. 그럴 때면 나만 이렇게 게으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기 싫다라는 이 감정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자기 보존의 신호라고. 이 글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하기 싫다라는 감정이 단순히 무기력이 아니라 지친 여러분들의 내면이 보내는 가장 깊고 솔직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다정하게 들여다볼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기 싫다라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초대예요. 우리는 늘 의욕이 넘쳐야 된다, 무언가를 생산해야 돼, 라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철학자 안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그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그것은 일하는 나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히 존재하는 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몸의 간절한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와 효율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제는 잠시 쉬자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이 멈춤은 결코 뒷걸음질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소중한 충전이 됩니다. 하기 싫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내면과 잠시 어긋나 있다라는 솔직한 신호예요. 그 일을 향한 동기나 의미 또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나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밀어붙이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에너지를 고갈시키곤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혼자 마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자신을 깊이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두려워서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진실을 보는 것이 아플까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기 싫다라는 마음 뒤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샤르트르랑 카미가 전하는 무기력 속에 숨겨진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은 존재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자유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종종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태는 사실 외부가 정해준 목표가 아닌 나만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남이 부러워하는 기준에 맞춰 살다가 문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를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멈춤의 감정이랍니다.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의 부조리, 불합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지프가 매일 돌을 산을 위로,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죠. 네. 시지프가 매일 돌을 산 위로 밀어 올리지만 돌은 다시 굴러 떨어져요. 삶은 끝없이 반복이 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화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프는 행복해야 한다. 이 말이 약간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뜻은 매우 따뜻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 무의미함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비로소 우리는 나만의 의미를 창조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즉 하기 싫다라는 감정은 우리가 아직 삶에 대한 희망과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진짜 절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것이고 하기 싫음은 여전히 삶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증명인 셈이죠. 심리학이 왜를 묻는다면 인문학은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가장 나답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하기 싫다라는 마음은 사실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질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동기가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이 무의미해질 때 그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물을 용기가 생기니까요. 우리는 늘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만 삶의 본질은 그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하기 싫다라는 감정은 이제 잠시 멈춰서 나침반의 방향을 다시 조율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여러분들 가까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니체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안다. 하기 싫은 날이 계속 되더라도 인간은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찾을 때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 의미는 대부분 멈춤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삶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쉬어도 괜찮아. 지금 멈추면 멈춘다라는 것은 필요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야. 세상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하라고 재촉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지금의 당신이면 충분하다고. 하기 싫다라는 건 결국 내면이 당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따뜻한 멈춤을 위한 4가지 약속,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의식적인 멈춤입니다. 낭비가 아닌 정비의 시간으로 허용해주세요. 두 번째, 지금 하고 싶은 것.
작은 호기심부터 찾아서 감각을 회복해 보세요. 세 번째, 자기 비난 멈추기. 하기 싫은 감정까지도 포용하는 친구가 되어 보세요. 네 번째, 나의 속도를 인정하기. 느린 걸음 덕분에 더 깊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내면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건 잠시 멈추라는 뜻이지 더 나다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따뜻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기에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 어떤 편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은 철학자의 말들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였습니다.